자, 부산에 이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후보가 지금 안 정해졌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하정우 수석을 향해서 아빠한테 허락받고 나와야 하면 아빠랑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아빠한테 허락받으면 나올 거야를 몇 주째 떠드는 거냐 라면서 이제 아빠가 상임 이재명 대통령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민주당이 그 하정우 수석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 네. 보면서 저도 남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할 때 표현을 좀 잘해야겠다. 이렇게 예. 자꾸 놀리는 식으로 하는 게 어감이 안 좋겠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 하정우 수석이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건 맞죠. 네. 저희가 다른 카드가 있는 건 아니고 하정우 수석이 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덕분에 영화배우 하정우 씨보다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즘. 그래서 본인이 그게 희망이었다는데. 아, 그래요? 예, 뭐 많이 나오고 있고 하정우 수석이 예. 사실 정치 고관여층은 알고 있지만 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청와대 수석급이잖아요, 차관급인데. 예. 이 기회에 그래도 민주당에서 구애하고 있을 정도의 거물이 돼서 당으로서는 그동안 나쁘지 않은 2, 3주를 보냈다 홍보 면에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주말 늦어도 이제 5월 4일까지 공무원들은 사퇴해야 5월 4일. 예,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일단 사퇴하고 입당하고 공천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쯤엔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석에 대해 애정이 있는 정의무 의원님? 저 애정 없어요. 영화배우 하정우라면 몰라도. 그리고 요새 뭐 언론에 회자되는 걸로 보면은 예. 장동혁 대표를 따라갈 사람은 없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보통 왜 그러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예.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게 두고 좋다. 빼고는 나오면 좋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처럼 예. 부정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정우 수석처럼 우유부단에 마치 또 그 아이콘처럼 이렇게 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요번에 그거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다는 아하.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에는 대통령이 원한다고 생각해서 쉽게 나가려고 하다가 본인 결단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하. 주춤주춤하나? 예.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일단 나와야 되고 구포 초등학교 운동회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25일도 그렇고 다 지금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지금 마땅한 후보도 없는데 하정우만 쳐다보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제 물론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했지만 이런 어떤 그 제가 볼 때는 이거 결정장애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 유권자들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지켜볼까? 왜냐하면은 지금 뭐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지역에 여론도 조사. 나오고 예, 그러는데 예.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제가. 예. 그런데 보면은 뭐 그렇다고 압도적인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이. 예. 민주당도 참 그 나름대로 그 이거 자체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예, 하실 말씀이. 이제 저는 거의 나오는 게 확정된 것 같아요. 하정우 수석. 네, 예. 발표만 남은 게 아닌가 싶고 달리 대안도 없고요. 음. 안 나올 것 같으면 대안을 안 만들겠습니까? 예. 이 얘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타이밍이나 메시지 관리에는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 재보궐선거는 30일짜리 선거입니다. 예. 오랫동안 지역에서 준비하면서 충분히 자기를 알리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예.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큰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예. 스타트가 한동훈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관건일 거고 메시지 관리에 아쉬움도 있죠. 대통령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포지션을 취하다가 강훈식 실장한테 좀 혼나고 약간 포지션을 좀 바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가 관건일 텐데 이제 정치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에서 출전을 시킨다면 그냥 혈혈단신 출전시키는 없을 거고 선거에 굉장히 경험이 많고 전략 구사에 능한 누군가를 붙여서 출전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전재수 후보 쪽에서는 사실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예. 왜냐하면 부산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부산의 과거와 미래 이런 구도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의 영향력을 좀 희석시킬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전재수 시장이 그래서 시장 후보가 그래서 처음부터 호명을 했던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전재수 시장 후보한테. 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최근 취재 결과.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계속 이제 전략공천 후보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개항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각각 이제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제 개항산에 가서 올라간 사진, 발사진도 올리기도 했는데 결정되고 난 다음에 개항은 나의 뿌리이자 나의 심장입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쉽긴 하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 나는 원래 개항을 나오려고 그랬고 내가 무소속으로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인데 네. 대통령 대변인이 간다니까 내가 또 양보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수 줬잖아. 그렇죠. 다른 데도 아니고 인천에 연수를 줬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양보에 카운트 하나 더해.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었어요. 카운트 하나. 네, 지금 그동안 내가 별점 하나 더 양보한 있다. 거, 나한테 빚 이거 있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대차 대조표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양보 포인트 하나 더 적립했다. 네. 아니, 정치인이 지역구를 바꿀 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예. 유권자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또 연수갑 유권자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송영길 대표가 처음 떨어지고 나서 제가 예전에 들으니까 부인하고 계양산을 계속 매일 올랐대요. 매일. 네, 매일 오르면서 4년을 준비해갖고 당선돼서 지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정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 직접 들어보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아쉽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연수가 좀 보수적이고 좀 어렵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근데 송영길 당대표는 그래도 당대표를 했던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고 인천시장까지 했으니까 이 바꿀 수는 없어요. 김남준 전 대변인은 뭐 안타깝지만 그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분이 아니어서 당 입장에선 둘 다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드는 이럴 수밖에 없어서 송영길 전 대표한테 좀 미안하고 살아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이거 보면서 민주당의 당대표 전략이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의 그 8월 전당대회. 네. 민주당의 전략은 다양하겠죠. 예.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앞서 말씀하셨겠지만 하셨지만 연수갑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양보됐죠. 힘든 데서 이겼죠. 네. 8월 전당대회 주인공은 송영길 전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전략이 안 바뀐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최애하는 대변인 개항을입니다. 그런데다가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8월 전당대회에서 세간에서 말하듯 나에게 굉장히 심각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큰 그릇으로 이렇게 인천 연수에 공천장을 주었습니다. 대통령님 어떠셨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정청래 당대표가 네. 청와대에 보내는 편지다. 야. 아니요, 뭐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에게도 메시지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난 자신 있어. 굳이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을 안 주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않고 물론 연수가 어렵다고 지금 그러시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민주당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 전당대회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그널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아니 정치적 경쟁자를 자기의 대표 권한을 갖고 내치거나 공천을 안 주거나 하면 대표 그릇이 아니죠. 경쟁자를 징계해서 쫓아내고 제명하고 누굴 이런 게 이제 반면 교사이기 때문에 누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내 정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확실히 그어야 돼.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근데 연수가 상대적으로 개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곳일 수는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거예요. 인천시장까지 네.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양쪽 다 이기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이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개항이 아니라면 연수를 줘야 된다라는 당내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그걸 정청래 대표가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8월 전당대회 그로 인해서 경쟁자가 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당의 의견 분포가 그런데 당대표가 어떻게 그걸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인천은 그냥 정리가 된 거고 경기 공천이 어떻게 나냐 초미의 관심사가 된 평택을로 거죠. 가보겠습니다. 평택을. 자, 박원석 의원님, 자 김용남 전 의원의 동갑내기 친구. 예. 패널로도 항상 자주 만나는 김용남 전 의원. 김용남 의원하고 제가 수원에서 예. 초중고를 같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둘 사이에 친구가 많은 친구예요. 아,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예. 일단 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제 직접 만났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건 맞고 예. 또 당에다가 출마 지역은 위임한 것도 맞고 어. 그러나 은연중에 이제 하남 얘기가 오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용남, 하남, 가남. 네, 그 얘기를 시인은 안 하는데 본인은 예. 은연중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라임이 근데 좋아요. 용남, 하남, 가남. 어제 오늘 사이에 분위기가 또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면 평택의 이광재 지사를 공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이광재 지사가 그걸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거의 뭐 기사 같은 걸로도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안은 하남의 김용남, 평택을의 이광재 전 지사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광재 그런- 전 지사가 그거를 거부를 한 상황이어서 그러나 김용남 전 의원은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처음 표명했기 때문에 스위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라는 보도가 있는 그런 거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김용남 의원은 이적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여길 원해 이렇게 내세우기도 쉽지 않고 예. 그리고 어쨌든 김용남 의원도 지금 포지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구도가 복잡하더라도 예. 만약 평택으로 정해지게 되면 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평택 선거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 이미 5자 대결인데다가 뭐 개혁신당도 후보를 낸다 그래요. 네. 6자 대결이고 그러면 양쪽 진영이 다 단일화 이슈 이런 것들이 부상이 될 텐데 예. 근데 이제 조국 전 대표하고 김용남 전 의원은 또 저격수 관계. 과거에 그런 관계여서 이게 아주 미묘한 점들이 있거든요. 뭐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게다가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끝까지 이제 이번에 자기 구명을 하고 나서고 있어서 정말 일하고 싶다. 그래서 복잡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용남 의원과 말씀 나눠본 거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아니 오늘은 얘기 안 나눠봤어요.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는 그분도 어제까지 정확하게 분위기는 하남이었어요. 분위기 어제까지는 하나입니다. 야. 아니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방송으로 네. 부모님 선산이 하남에 있대요.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선영이 하남에 있죠. 어. 예. JTBC에서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송 전에 얘기하신 거를 딱 방송사에서 그대로 방송을 보내셨더라고요. 예. 아 우리 김한규 의원님 방송 열심히 보시네. 그래서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약간 지도부랑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더라고요.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결정. 것 같아요. 쉽지 않고 그런데 이광재 지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그분이 국회의원 안 해봤던 것도 아니고 예. 광역지자체장까지 했는데 강원지사까지 했는데 네, 조국 전 현 대표랑 싸워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그분의 정치 인생에 무슨 플러스가 그렇게 되겠어요. 예. 평택을을 이광재 지사에게 가라고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전 근데 이광재 네. 전 지사를 잘 모르는데 예. 이분의 이미지가 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적어도 이 공천 받는 거와 관련해서는 큰 그릇 이미지야. 아. 왜냐하면 자기한테 훨씬 유리하고 이길 수 있는 지역에도 그냥 이렇게 그래 우상호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죠. 이미지를 그렇게 구축을 했는데 예. 과연 조국하고 그런 피튀기는 경쟁을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 성정에 맞는가? 아니,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만나면 그러니까. 자꾸 미래 얘기만 하고 네. 안 할 거예요. 평택을은 이거 안 할. 여시제에서도 이렇게 예. 했기 안할 때문에 거고. 예. 국가 경영에 관심 많아요. 뭐 누가 이겨도 이거는 지는 거다. 평택을에 그런 식으로 내가 가서 경쟁하는 건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건 안 할 겁니다. 근데 김용남 의원한테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배려가 아니죠 이거. 이게 약간 버리는 카드로 써먹으려나라는 좀 의심도 드는 게 예. 김용남 전 의원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색채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볼 수도 있고 정말 단일화를 할 때도 성향이 다른 지지층들이 선택이 다를 수도 있고 김용남 전 의원한테는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 당에 기여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도 2년 후에 총선이나 그 아하. 사이에 공직을 가거나 할 때 아하. 당의 부채의식을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를 해야겠지만 예. 그런 점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아니, 저는 김영남 기여라는 전 의원이 부분에 그러면 되게 대해서는 서운하겠다. 기여라는 그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이 판단할 일이지만 예. 김용남 의원을 하필 조국 있는 데를 보내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게 좀 가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용남 의원이 뭐 모르겠지만 결과는
평택을에 공천이 된다면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싸워야 되나? 네, 단일화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자 경쟁으로 예. 한쪽이 단일화가 안 되면 다른 쪽도 안 돼요. 그러면 끝까지 뭐 오자 혹은 이런 육자. 구도로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의 단일화는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아니 그러면 저도 김용남 의원에게는 조국 혁신당하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용남 전 의원 평택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다. 아니, 전혀 정해진 거 아니고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의원님 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왜 이제 와서 발 빼요? 아니 근데 또 그 얘기는 뭐예요? 오산이 지역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차지호 의원 이 AI 수석으로 혹시 갈 수도 있다라는 그 그러면 얘기가 지금 김용남이 오산으로 갈 수 있다는 설까지 예, 지금. 그 설까지 나오고 네. 있어서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희들이 만드는 뇌피셜로 예, 알겠습니다. 예. 완판 승부발이에요? 그런 얘기가 도는 걸 저도 들었는데 예, 한판 승부만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판승부가 힘이 세진 것 같아. 예, 이재영 의원님 때문에 그래요. 자, 김용 전 부원장은 그러면 불출마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까, 김한규 의원님?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원이 꽤 많고 지도부에도 의견을 그렇게 주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정치 검찰 피해자라는 점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도 또 중요한 문제예요. 예. 안산에서 과연 김용 전 부원장이 김남국 의원보다 경쟁력이 있는가? 안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또 하남을 얘기하셨으니까 하남에 김용 이광재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당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예. 여론조사 보면은 전해철 전 의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안산에서. 네. 근데 지금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고민은 본인의 입장에 충분히 알겠고 예. 아마 당 지도부나 당에서의 고민은 김용 전 부원장이 예상되는 재보궐 지역에 경쟁력이 있느냐는 별로 고민이 아닐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민주당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보다는 그렇게 공천을 했을 때 이게 다른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전체 지방선거 구도라든지 예, 특히 부울경에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런 접전지 민주당이 탈환을 해야 되는 지역에 이게 여당의 오만 프레임으로 잡혀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당연히 전체 선거를 고민해야 되는 지도부로서는 예. 현실적 고민이고 저는 뭐 합리적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김용 전 부원장이 본인의 결백, 뭐 무고함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파기환송을 자신하는데 그러면 파기환송 받으면 2년 뒤에 다시 총선이에요. 예. 그때 가서 공천받고 출마하는 게 더 나은 명분 선택 있고. 아닐까? 명분 있는 선택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이면 사실 대통령의 통치에 부담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공천을 계속 고집하면. 아니 저게 대통령 뜻이냐 이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워낙에 측근이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닐 거고 예. 대통령이 뭐 공천에 대해서 이러저러 하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마지막까지 본인이 어쨌든 본인의 바램을 표현을 하나 결국에는 당의 그런 결정을 수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분이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당에 공천하지 않는 걸로 하면 또 받아들일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굉장히 당대표가 가는 곳도 직접 가서 만나서 사진도 찍고 만나고 또 이제 SNS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정 의원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흥미로운 게 예. 박지원 의원이 한 말씀 오늘 했어요. 예. 예.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면서 그 검찰의 조작 기소와 관련된 또 사법부와 관련된 그런 울분을 표출을 하면서 예. 이제 사법부까지 그렇게 울분을 표출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재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 공천을 줘가지고 예.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예.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공천 안 주는구나. 어차피 안 줄 거니까 뻔히 알면서 요렇게 생색이라도 내서. 내겠다라는 뜻으로 덕담 비슷하게 요렇게 한마디 날리셨나? 예, 저는 내피셜이니까 예. 박지원 의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국회의장 출마 앞두고 기억력이 계시죠. 굉장히 좋으세요. 아니 저도 좋아요. 괜찮아요 저도. 어떻게 할 거야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나를? 어떻게 하진 않죠. 이거 쇼츠 꼭 만들어주세요. 예. 제작진 일단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겁나는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한판 승부. 자, 금요일 여의도 내전.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